장맛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3시 5분입니다. KBS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자, 오늘 제헌절이죠. 우리나라의 법의 기반이 확립된 의미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인지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왜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 아닐까? 빨간 날이 왜 아니지? 이런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는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주 40시간, 주 5일 근무제 시행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재계 쪽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던 겁니다. 제헌절, 공휴일은 아닙니다만 그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오늘은 이 땅에 우리 생활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이 공포된 뜻깊은 국경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헌절 맞아서 이 문자 대신 관련한 퀴즈를 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하면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정한 날인데요. 그렇다면 다음 중 5대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객관식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3.1절, 2번 제헌절, 3번 광복절, 4번 환경의 날, 5번 한글날. 자, 5대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언제일지 번호와 함께 그리고 또 오늘 제헌절이니까요. 정답 맞히시면서 주변에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제헌절 맞아서 이런 사람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서 자랑 겸 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대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 언제일지 1번 3.1절, 2번 제헌절, 3번 광복절, 4번 환경의 날, 5번 한글날. 정답과 함께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요. 또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 검색해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이 안내를 해드려야 되죠. 청취율 조사 기간이거든요. 혹시 전화 받으시면 KBS 1라디오에서 방송된 라디오 전국 일주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른 아침 이 서해안 고속도로 횡담도 인근에서 이 잔망경으로 보이는 무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네. 확인이 됐습니까? 예, 일단 상황 종료는 됐고요. 예. 어망부표로 추정이 된다 그러고 대공 용의점은 없다. 이게 지금 합동참모본부의 최종 발표 내용입니다. 네. 오늘 오전 6시 반께 그 경찰 순찰대원이 충남 당진 서해안 고속도로 횡담도 휴게소 부근 그 서해대교 하단 해상에서 이제 이 물체를 이제 발견을 한 거고요. 네. 이게 그 당시에 한 북쪽으로 한 30여 분 정도 이동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군 당국이 수중 침투랄지 이런 가능성을 대비를 해서 수색 정찰하고 차단 작전을 이제 벌였고요. 네. 결국은 이제 최종 결론은 어망부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 대전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루 앞두고 임금 인상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젯밤에 마라톤 협상 끝에 전격 합의에 이제 도달을 했고요. 예. 합의안은 임금 4.0% 인상, 그리고 이제 무사고 수당 월 11만 원 지급, 뭐 이런 것이 이제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사측은 본래 이제 3.6% 선을 제안을 했는데 그 노조가 제안한 4.0% 인상 요구를 이제 수용을 한 거고요. 네. 또 노조는 원래 무사고 수당 월 15만 원 요구했는데 조금 이제 물러선 겁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주 52시간제 근무제 시행 앞두고 시프트 근무제 이거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시프트 근무제는 현재처럼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7시간은 그 배차 이런 걸 조정해서 추가 근무하는 식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뭐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 공감대가 노사 간에 형성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네. 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오전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운행 중에 멈춰서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네.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뭐 그 최종적으로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해화역 방면으로 이동하던 그 코레일 소속 열차였는데요. 네. 이 열차가 시운전 차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승객을 태운 차량이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투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점검을 하던 그런 차량이었는데요. 이 차량이 이제 11시 31분께 이제 멈춰선 거고, 결국 이제 36분이 지난 뒤에 다른 차량을 투입을 해서 일종의 이제 밀어내기식으로 이 차량을 이제 그 회송 조치를 한 겁니다. 네. 예, 근데 하여튼 뭐 운행 지연이 되면서 고객들이 이제 불편을 이제 겪었던 거고요. 그런데 시운전 차량이 멈춰선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일단은 그 차량 결함, 그러니까 아직 뭐 시운전 차량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제 상태가 완벽하지 못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는 하는데요. 예. 그런데 뭐 시스템 오류 부분도 함께 이번 기회에 점검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코레일이 철도 고객들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는 24일부터 이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말 승차권은 지금 현재는 이제까지는 이제 구매한 당일분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는 구매 후 7일까지 그 최저 위약금 400원인데 그것도 없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주말 여행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분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일주일 그런 동안은 위약금 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유가 좀 생긴 거고요. 예. 고객 입장에서. 또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에 기존의 위약금이 이제 10%인데 이걸 절반 5%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네. 네, 이것도 좀 이제 부담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예. 예.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충청북도가 이 긴급 차량 우선 교통 신호를 운영한 결과 그 긴급 차량의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확 줄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충북지방경찰청이 이제 충북 도청하고 함께 2017년 10월 달에 긴급 차량 우선 교통 신호 제도 뭐 이런 걸 도입을 한 거고요. 네.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대통령이 어딜 가신다거나 해외에서 국빈이 방문하시거나 하면 이 경찰이 미리 이렇게 신호를 다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차량들을 정지시켜 놓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운행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9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들이 빨리 신속하게 이제 현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 교통 신호를 연동시켜서 네. 작동하는 그런 이제 그 제도인데 이 시스템을 운영해 봤더니 그러니까 일반 차량 이동 시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화재 시간 같은 화재 발생 시는 대략 53%, 구급 상황 속에서는 한 57%가량 이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네.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하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면 뭐 골든 타임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호대기 없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건데 교통 경찰이 함께 하니까 이게 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네. 관심을 많이 갖고 도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대구의 일부 공무원들이 이 출장비를 부풀려서 이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구 중구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이 본청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대상으로 해서 최근 1년 동안 출장비 집행 실태를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직원 63명이 출장비 126만 원을 부적정하게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네. 대구 동구 또한 직원 31명이 출장비 48만 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 이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약간 좀 관례적으로 이래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구시의 이제 다른 구청에서도 지금 출장비 집행 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 비단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소소한 그 출장비 그 부적절 지급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그러네요. 관행적으로 해왔더라도 불법이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이 파라솔과 샤워장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솔 임대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단체도 있고. 네. 2017년의 경우에 18개 단체하고 이제 샤워장 5곳은 이제 업체 3곳이 또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요. 네. 해운대구에 보고한 그 매출액이 한 7억 9천여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게 한 2억 5천여만 원 된다는 거고요. 예. 이 부분을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할 때는 다 누락을 시키고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게 또 뭐 한두 단체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모든 단체가 네. 일제히 이제 이래서 약간 좀 담합 의혹도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2016년에도 이런 식으로 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2018년 경우에는 현금 결제까지 포함시켜서 신고를 하긴 했다고 그럽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은 현금 부분은 확인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수증을 뭐 발급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여전히 그 탈세 의혹은 좀 남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단 뭐 일종의 내부 제보식으로 제보가 들어와서 지금 해당 구청,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현재 경위 파악 중에 나선 예. 상황이라고. 혹시 현금을 내면 뭐 10% 할인을 해줍니다. 이러면서도 현금을 유도한 건 아닐까요? 저도 그 바닷가에 가서 좀 예. 들려보고 그랬는데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은 흥정이 되긴 하죠. 그러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의심이 가긴 하죠. 네. 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라디오 전국 일주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 있죠. 자, 다음 중 5대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 그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3.1절, 2번 제헌절, 3번 광복절, 4번 환경의 날, 5번 한글날. 이 중에 하나는 국경일이 아닙니다. 정답 아시는 분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오늘 제헌절이니까 주변에 법 없이도 사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문자로 한번 소개해 주시고 자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퀴즈가 나가는 날이면 특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6658님. 5대 국경일은 아니지만 이 땡땡의 중요성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이것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제 정답을 맞춰주신 분인데 또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은 또 정답을 맞힐 수 있을 것 같고요. 1417님. 이웃에 사는 어르신은 아침마다 동네 주변 샅샅이 살피고 쓰레기부터 각종 인쇄물 정리까지 주변 생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법과 질서 이전에 사람 된 도리를 먼저 실천하시는 것 같아 보기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법 없이 사시는 분들 이렇게 자랑을 해주시면서 정답까지 맞춰주셨어요. 1417님 오늘 처음 들어오셨는데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어요. 6151님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법은 있어야 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이분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596님, 저예요. 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바닥에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무단 횡단도 하지 않고 운전 중 신호도 아주 잘 지킨답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라디오 전국 일주 애청자시고 이런 문자 보낼 분들은 정말 양심적으로 이렇게 보내셨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오셨거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5012님, 수원 전통체험관 안내소입니다. 날씨가 흐린 탓일까요? 관광객이 별로 없네요. 요즘 여름 저녁은 시원하더라고요. 전국에 계신 모든 분께 기회가 되시면 수원 화성 좀 구경하러 오시라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5011님도 오늘 문자 처음 주셔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그 외에 또 정답 주신 5881님, 0054님 모두 문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시 21분이나 됐네요. 부지런히 지역 소식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구로 가볼게요. 최은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네, 오늘은 대구벌 명인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대구시에서는 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또 기술인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우리 지역 최고의 숙련 기술인을 대구벌 명인으로 선정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2019년 올해는요, 총 5명의 명인이 선정됐는데요. 며칠 전 대구시청에서 명인 증서 수여식을 열고 또 올해 선정된 명인들에게 명인 증서와 명인패 그리고 배지를 수여했습니다. 네, 지역엔 정말 많은 기술인들이 계실 텐데 네. 5분 어떤 분들이 선정됐습니까? 네, 올해 선정된 달구벌 명인은요. 환경관리 분야의 도주환 씨, 목칠공의 이장만 씨, 그리고 화훼장식의 김태순 씨, 미용 헤어의 윤계순 씨, 그리고 미용 피부 분야의 김정희 씨인데요. 네. 1974년에 미용기술 자격을 취득한 후에 지금까지 45년간 한자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요. 현재는 고전 머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윤계순 명인 만나봤고요. 네. 또 특히 처음으로 이 환경관리 분야의 명인으로 선정된 분인데요. 이 30년간 환경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 환경과 산업 안전 분야의 사고 예방에도 앞장서는 도주환 명인 만나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대구광역시 달구벌 명인정서 미용 윤계순 명인님 축하합니다. 기술 장려금 정서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저는 고전머리 연구를 하고 있는 윤계순입니다. 처음은 그 여성회관에 옛날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미용하는 거 보고 참 좀 좋아 보여서 미용을 접하게 되어서 자격을 딴 지 45년이에요. 대구는 섬유 도시였잖아요. 섬유가 잘 나갈 때 한복 전시회라든가 쇼라든가 패션을 해서 그 머리를 담당하게 되었어요. 그때 한복 쪽이나 웨딩 쪽은 거의 쪽을 하셔요. 쪽머리. 그래서 쪽머리를 많이 하다가 고전에 접하게 됐어요. 매력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람이 있다면 후배 또 제자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할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가문의 영광이고 환경 분야에는 처음으로 이제 탄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그 환경 기술인과 환경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같이 그 동감을 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누는데 이제 공감을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또 정말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면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이 달구벌 명인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앞서 기술 장려금도 준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지역 산업 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분들 중에서요. 해당 구군의 추천을 받아서 서류 심사와 면접, 그리고 현장 실사를 거쳐서 최종 심사를 거친 후에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네. 이 선정된 달구벌 명인들은요.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이 기술 장려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 네, 2013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35명의 명인이 선정됐는데요. 네, 이분들이 비영리 단체인 달구벌 명인회를 조직해서 작년에는 작품 전시회를 열기도 하고요. 또 학교 진로 특강이나 재능 기부 그리고 기능 경기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지도하면서 이 지역 기능 인재 양성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재 양성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을 전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
다달이 50만 원씩 5년이면 3천만 원씩 이분들이 네. 받게 되시는군요. 옆에서 꾸준히 일하는 걸 지켜본 동료나 가족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이 수화식에서 만난 명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요, 명인다운 명인이 탄생했다, 뭐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면서 축하 인사를 전하더라고요. 네. 개인에게도 영광스럽고 또 명예로운 일이지만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능인들에게도 뜻깊은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겠어요. 네, 가족과 지인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가지고 이번에 5분 명인님들 선정되신 명인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명인회와 같이 한 식구로서 행복한 시간들, 사회에 이바지하는 시간들 많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이 명인 되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이제 쭉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라서 되게 존경해요. 이런 자리 처음이라서 얼떨떨해요. 잘 뽑아주신 것 같아요. 정말 선배로서 우리 대구 시내 전체 미용 발전에 앞장선 분이라서 그 다음에는 명장이 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 뿌듯합니다. 이런 분 저 처음 봤어요. 연세가 있으신데도 너무 열정적으로 주야를 가리지 않으시고 진짜 열정적이십니다. 그 열정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우리 후배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달구벌 명인들 기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사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지역의 많은 전문 기술인들이 달구벌 명인으로 선정돼서요, 이 지역 산업 경쟁력도 높이고 또 이분들도 많이 알려져서 존경과 우대받는 분위기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KBS 일라디오 그 화면에 그 달구벌 명인들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꽃다발을 든 분들이 아마 그 명인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정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릉입니다. 그곳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강릉 지역 현재 기온 27도 보이고 있고요. 비는 오고 있지 않지만 습도가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도 그렇습니다. 네.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지금 이 계절에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꽃을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는 여름날이면 더욱 싱그러운 자태를 뽐내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연꽃인데요. 네. 7월은 연꽃의 아름다움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죠. 이 강릉시 하시동 삼리 풍호마을, 이 기찻길 옆 고즈넉한 이 시골 마을에는 요즘 마을 앞 3만 제곱미터 습지에 연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이 진흙탕 속에서 자라면서도 깨끗함과 고귀함을 잃지 않아 더욱 사랑받는 꽃 연꽃. 이 우아한 자태가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넓게 펼쳐진 짙푸른 연잎 위로 이 청아한 꽃봉오리들이 봉긋 솟아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네. 연꽃밭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너무 예쁘다. 튀어나가 좋지. 연꽃 한번 봐봐. 와 예쁘다. 이쁘지. 와 그치, 진짜 이쁘다. 예쁘다. 너무 이쁘네. 연꽃 예뻐요? 네. 풍호 연꽃 마을 연밭에 걷고 있습니다. 연꽃도 크고 예쁘게 핀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이쁜데요. 깨끗하고 좋아요.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연꽃 잎이 너무 넓고 너무 아름답게 펴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넓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연잎향 시원해요. 이제 드셔볼래요? 너무 좋습니다. 동심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연꽃차예요. 건강에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꽃도 예쁘고 시원하고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냥 연꽃 사진 찍는데 참 멋있네요. 조용하고 그런 전경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아,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네. 이 풍호마을이 굉장히 고즈넉한 조용한 농촌 마을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모습 머릿속에 지금 상상이 가는데 네. 이 연꽃밭을 마을 주민들이 다 만들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석호 중에 가장 남쪽에 위치한 풍호는 이 단풍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호수였습니다. 네. 하지만 1970년대 이 산업화의 물결 속에 이 석탄재 매립지로 사용되면서 이 석호가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요. 한때는 강릉 경포호수 못지않게 크고 유명한 호수였죠.
네. 이 풍호라는 마을의 이름도 이 호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풍호가 사라진 데 대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이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넓은 습지에 지난 2008년부터 연꽃을 심어 기르기 시작했고요. 연꽃이 만개하는 한여름철이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꽃을 즐기기 위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전에 화면에 유튜브 화면에 그 연잎차 네. 그리고 연국수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먹거리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그나저나 이 축제는 언제 열립니까? 네, 올해 풍호마을 연꽃축제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네. 이 축제를 앞두고 주민들이 정말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뭐 즐길 거리가 좀 있습니까? 많습니다. 이 연꽃축제에선 이 호숫가 마을만의 독특한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갯배 타기와 마을길 달구지를 타고 가는 체험, 또 연시 발화 체험을 비롯해서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고요. 또 뭐니 해도 이 축제하면 먹을 거리 빼놓을 수 없죠. 예, 보신 것처럼 그 향긋한 연잎의 향이 그대로 배인 연잎밥은 별미 중에 별미고요. 연잎즙으로 반죽을 한 해물 연잎파전과 연잎국수도 아이고. 그 맛이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맛있겠어요, 정말. 네, 뭐 한번 씹을 때마다 입안에 연잎의 향이 이렇게 배이더라고요. 예. 사실 뭐 연은 음식보다 약재로 더 많이 쓰이던 맞아요. 재료라고 하니까요. 예. 연잎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 저도 들었습니다. 네, 풍어마을 주민들과 박종은 이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연국수, 연잎, 연가루. 연으로 전부 다 배 앞에 나오는 음식이야. 이게 마을에서 이 직접 생산한 게야. 찹쌀로 쪄가지고 연잎으로 연밥 쌀라 그래요. 아유 건강하고 말고지요 뭐. 한 10년은 여기 수명이 길어요. 아이 맛이 좋지요. 이거 건강에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11회째 기찻길역 풍어마을 연꽃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갯배도 지금 보수 작업과 수리 작업을 병행을 하면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올해는 연꽃이 더 왕성하게 지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보시기에는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꽃 향과 싱그러운 연잎의 향기를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이들 놀러 오세요. 네. 연꽃 축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놀러 갈게요. 네. 연꽃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올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 강릉의 풍어마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호숫가 마을의 전통 문화도 체험해보고 향긋한 연 음식도 맛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연꽃 축제는 끝나도 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흐드러지게 핀 연꽃은 여름 내내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올여름 가족 여행지로 이 풍어마을 선택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최정아였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헌절 맞아서 문자 대신 퀴즈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 가운데 아닌 것은 해당되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 객관식으로 저희가 보기를 내드렸죠. 1번 3.1절, 2번 제헌절, 3번 광복절, 4번 환경의 날, 5번 한글날. 이 중에 하나는 국경일이 아닙니다. 힌트가 뭐가 없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앞서 그 대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 분야의 명인으로 선정된 분이 있었어요. 이 환경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힌트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정답을 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만 자 문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7217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환경의 중요성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셨고 9180님 5살 아기 자랑을 해주셨어요. 유치원에서 배웠는지 횡단보도 건널 때 손 들고 건넙니다. 그걸 보시는 다른 어르신들 웃고 지나가세요. 가끔 횡단보도에 비둘기가 돌아다니고 있으면 막 혼내기도 하고요. 든든합니다 하셨네요. 3172님 광주로 여름휴가 가고 있습니다. 엄청 덥고 습도도 높지만 통통 튀는 저의 활력 넘치는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가고 계시다고. 그러면서 정답도 맞춰주신 이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하나 먼저 드리고요. 4598님 시장 갈 때 꼭 시장 바구니 가지고 다니기 운동하자고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셨어요. 역시 모바일 쿠폰 선물 드립니다. 7278님 우리 동네 이장님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고 마을 이모저모 잘 살펴주십니다. 남해군 삼동면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유튜브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좀 더 남아 있습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연일 소나기나 비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요. 이번 장맛비도 역시 남해안과 제주에 집중이 되겠고 상당량이 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이들 지역으로 50에서 1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30mm로 강하게 오니까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30에서 80mm가량 오겠습니다. 제헌절인 오늘 구름이 많이 끼겠고 중부와 경북 전북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저녁에 는 남부지방에까지 장맛비가 확대가 되겠고 내일은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으로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내일 경기 동부와 충청 강원 등지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이 소나기 양은 오늘과 내일 모두 5에서 30mm가량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등 25도에서 32도로 무덥겠고요.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3도 등 20에서 23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등으로 이 서울 경기 영서 지방은 강수 지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많이 올라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태풍 다나스가 서해안 쪽으로 북상해서 다음 주 월요일경 백령도 해상에 접근하겠습니다. 이 태풍까지 장마 전선에 영향을 주게 되면 많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이전까지 기상 정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2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곳에 따라 돌발적인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또 안개가 짙기 때문에 차간 거리 유지하시면서 오늘도 안전운전을 부탁드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인데요. 진남터널 지난 곳에서 발생했던 승용차 단독 화재 사고 모두 처리가 끝났지만 여전히 일대가 혼잡합니다. 주의 운행하시고요. 이후 7서부터 7원 분기점 쪽으로도 3km 구간이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 양평 방향 작업에 여파받는 곳들이 많은데요. 문경세제 부근에서 2km, 더 가서 충주 분기점부터도 3km 구간이 각각 정체입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 분기점부터 성남 사이로 밀리고 있고 하남 분기점 지나면서도 차들이 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산 쪽은 노오지 분기점 4차로 막고 차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김포 나들목부터 4km 구간이 답답한 흐름입니다. 이후 서울 분기점부터 송내 사이로도 양방향으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한 갈등에 대해 한미동맹을 통해 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계속 중재위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와 택시업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금 일부를 택시업계와 사회에 환원하는 등 상생 방안을 내놨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유효 기간이 끝났다면서 자사고와 외고 등 특수 목적고를 없앨지 공론화로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가사 도우미와 비서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 사건의 진실과 미국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미국 현지 조사가 18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창원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요즘 창원에서는 대형 유통회사의 입점과 관련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최근 창원에서는 신세계 계열 대형 유통회사가 창원 중동지구에 입점을 하려는 걸 두고 3년 만에 다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네. 3년 만에 다시 논란이 뜨겁다. 뭐 그 내용도 좀 들어봐야 될 텐데 먼저 창원 중동지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고요. 이 대형 유통회사라고 하면은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창원 중동지구는 옛 39사단이 있던 자리인데요. 3년 전 39사단이 가까이 함안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곳의 일부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네. 참고로 현재 이곳엔 6천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어서 현재 한창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형 유통회사의 입장에서는 상권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규모도 네. 상당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형 유통회사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거기에 어떤 시설들이 따라 들어오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영화관, 식당가처럼 편의시설이 들었을 계획인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대략 축구장을 약 40개 합친 규모가 넘는다고 합니다. 축구장 말 40개요? 네, 축구장이 예. 40개니까 말 그대로 대형, 엄청난 규모인 것인데요. 네. 이 유통회사가 창원에 입점을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대형 복합 쇼핑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게요. 지역에서 또 이렇게 큰 이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글쎄요. 이 기존에 이 지역에서 장사하던 분들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겠네요.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찬성을 하는 측에서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생기면서 창원 이미지가 올라갈 것이다. 네. 또한 유동 인구가 늘고 고용 효과가 생기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인 중심이겠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입점을 반대하는 쪽은 아무래도 기존에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분들이 많은데요. 네. 대형 유통업체가 들었으면 전통 시장을 비롯한 골목 상권의 상권들이 몰락할 것이다. 네. 또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찬반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9월 말까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보겠다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아하. 어쨌든 그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이 문제로 구성된 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양쪽에서 각각 6명씩 12명으로 구성된 찬반 소통 협의회가 있고요. 예. 또 작년 8월에 발족한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와 또 200명으로 구성된 창원 시민참여단도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창원 지역에서는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일이 아주 큰 사안이라고 할 수 그러겠네요. 있겠습니다. 지역에 정말 뜨거운 현안인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입장이 또 갈릴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에 들어선다고 하면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찬반 논란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렇죠. 예. 네, 창원시 동안 같은 입장이고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창원시에서도 예를 무지 많이 썼습니다. 앞서 그 3년 만에 다시 논란이 뜨거워졌다고 하셨잖아요. 그 내용 좀 말씀해 네네네. 주세요. 네, 3년 만에 논란이 뜨거워진 것은 이 업체가 부지를 매입하고 3년 동안 땅을 비워뒀는데요. 예. 그러다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창원시의 교통 영향 평가를 요청했어요. 네. 그때부터 어수선한 상황이 3년이 다시 어수선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 입점에 따른 어떤 교통과 뭐 상권에 미치는 실태 조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조사를 했다는 건데 지금 찬반 양측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입점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유통업체가 부지 매입을 한 이후에도 쭉 교통과 상권에 미치는 실체 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 먼저 해야 또 한다. 네네, 먼저 하고
이에 따른 3개월간의 공론화 연장을 요구해 왔고요. 예. 입점 찬성 측에서는 표본조사와 시민참여단 선정처럼 원안대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대하는 쪽에서는 공론화 기간을 3개월 더 연장을 하자. 또 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냥 공론화 과정 그냥 해야 된다. 연기할 필요 네, 없다. 원안대로 원안대로 하기를 해야 요구를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뭐 접점을 좀 찾고 있는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최근에 정말 어렵게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네.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동안 양측의 의견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여러 차례 회의를 주도해 왔거든요. 네. 그 결과 찬반 양측은 앞으로 공론화가 완료될 때까지 조건 없이 참여해 완주하기로 했고요. 예. 또 업체가 입점할 경우 교통과 상권에 미치는 실태 조사를 창원시 공론회와 위원회가 직접 발주해서 그 결과를 양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론화 수기 과정은 9월 말까지 반드시 완료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지금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앞서 지난해 8월 발족했다고 하셨잖아요. 좀 더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모여 있는지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 공론화협회는 창원시에서 생기는 각종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네. 시민들의 뜻을 확인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도 창원 시민들 중에 최종 200명을 뽑아서 시민 참여단을 구성했고요. 네. 이분들이 찬반 양측의 주장들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창원시 공론화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고 그걸 근거로 최종적으로는 창원시장에게 보고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시스템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론화 수기 과정이 9월 말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과도 이제 9월에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오는 9월입니다. 9월에 최종적으로 시민 참여단의 공론화 결과가 결정될 예정인데 이 일로 창원 지역이 정말 많이 어수선했거든요. 예. 아무쪼록 우리 창원 시민들은 약속된 시점에 이 논란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 창원일보 김광수 기자와 함께 이 대형 유통회사 입점 관련한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전국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오늘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요리의 세계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여름뿐만 아니라 사시사철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국내 관광지가 제주도. 예. 예. 제주도죠. 그래서 그 제주도를 방문하시면 반드시 한 번쯤은 드시고 오시는 고기국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제주도 여러 번 갔는데 예. 이거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네요. 예. 아니 향토 음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먹어보지 못했어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국수 이러면 이제 일단은 돼지고기 사골로 우려낸 국물에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수육도 돼지고기 예. 얹어서 예. 좀 듬성듬성 썰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면도 국수면인데 중면. 좀 두꺼운 면을 이렇게 삶아서 말아서 이렇게 먹는데 네.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돼지 국물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이게 감칠맛을 좀 첨가를 하거든요. 뭘로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멸치 국물을 같이 섞어줍니다. 좀 개운하네요. 예, 그래서 좀 묵직하면서도 개운한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제 또 뭐 가게에 따라서는 좀 사골을 우려낼 때 닭발을 좀 많이 넣어주고 닭발이 예. 또 감칠맛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제주도 고기국수만의 특유의 맛이 나오는데 이걸 표현하는 제주도 말이 좀 흥미로운 형용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맛의 표현이요? 예. 그래서 배지근하다.
배지근하다라는 표현 혹은 듬삭하다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배지근하다는 뭘까요? 든든하다? 약간 묵직하면서도 묵직하고, 감칠맛이 있다. 아, 그러면서 감칠맛이 예. 있다. 이게 중요하군요. 예. 배지근하다. 예. 그리고 듬삭하다는 예. 푸짐하다 혹은 풍성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수육은 조금 듬성듬성 네. 좀 크게 썰어서 이렇게 드실 때 보면 이렇게 수육에 국수를 좀 말아가지고 네. 국수랑 수육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배지근하고 듬삭하다. 네. 제 입맛에 맞을 것 같은데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예, 다음번에 꼭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게요. 예. 이거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까? 고기국수? 요즘은 예. 고기국수가 조금 많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육지에도 이렇게 대도시를 중심으로 좀 고기국수 전문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는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안동찜닭처럼? 안동찜닭만큼 그렇게 확 퍼지진 않았는데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보면 네. 뭐 부산 쪽에는 돼지국밥도 있고 그다음에 충청도나 이렇게 서울 쪽에는 순대국밥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돼지를 우려낸 이런 국밥이 워낙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사실 고기국수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제주에서 이 고기국수 그냥 일반식이었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날에만 먹는 특별식이었습니까? 이게 재밌습니다. 제주에서 이게는 돼지고기 자체가 그냥 귀했기 때문에 예. 아주 특별한 날 경조사 경조사에만 먹었고 그리고 마을 제사를 이렇게 지낼 때 네. 아무래도 제주는 민간인 신앙의 어떤 풍습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마다 이렇게 마을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제주도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에는 돛제라는 마을 굿이 열립니다. 이게 돛이 이제 제주말로 돼지거든요. 돛이요? 네, 돛. 돼지 돈자를 안 쓰고 네, 돛이라고 제주에서는 해요. 돛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돛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돼지에게 제사를 올리는 건데 네. 이때는 이제 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삶아가지고 부위별로 다 썰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우리 왜 저기 굿하거나 이럴 때 보면 돼지 머리 올리죠. 네. 근데 제주에서는 아주 한 마리 전체 부위를 통째로. 네, 잘라서 올립니다. 다 올리는데 통째로 올리지는 않고 이렇게 잘라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나중에는 이제 재를 올리고 나면 고기를 나눠 먹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기국수를 국물을 우려내가지고 네. 고기국수를 드시고 그다음에 뭐 서귀포 쪽에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상갓집에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 보통 서울에서 육개장 같은 거 대접하지 육개장 않습니까? 먹죠.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는 서귀포 쪽에서는 반드시 고기국수를 대접하고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제주도 전체로 보면 이제 결혼식 네. 결혼식에서는 반드시 또 고기국수. 그래서 우리 잔치국수 먹잖아요. 예,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고기국수라고 부르지 않았고 잔치국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하객들에게 대접하는 국수였으니까. 그래서 평생 제주도에 사시던 분은 이렇게 육지에 와가지고 국수집에서 잔치국수란 메뉴를 보고 반가워서 시켰는데 기대하고 먹었는데 영 아니죠. 자신이 드시던 거하고는 전혀 달라가지고 그러네요. 뭐 놀랬다라는 이런 에피소드도 예. 있을 정도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제주도하고 돼지고기하고 이게 또 굉장히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예, 돼지고기 그렇죠. 유명하잖아요. 예, 예. 맛도 좋고. 네. 예. 제주도는 이렇게 이제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고 그리고 대부분의 밭이 구릉이나 이렇게 밭에 보면 제도 원래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밭의 면적도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를 이용할 일이 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육지에서보다 소가 거의 없다 보니까 고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집집마다 이렇게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우는 방식.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집마다 키워서 경조사 때 쓰는데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워낙에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돼지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먹는 걸 나눠서 먹여서 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전혀 없을 때는 이렇게 인분도 먹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돛통시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변소와 돼지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형태 이게 이제 제주의 전통적인 이렇게 돼지의 사육 형태였는데 그렇게 이제 뭐 애지중지하면서 돼지를 키웠던 것은 경조사 때 쓰기 위해서. 그래서 고기국수는 아마 이런 제주도민의 삶이 이렇게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옛날부터 그 제주에서 기르는 돼지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작아요. 네. 예.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육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흑돼지였거든요. 네. 검은 돼지였고 제주도에서도 흑돼지인데 이렇게 보통 우리 재래종이 다들 흑돼지인데 특히 제주도는 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무리
정성껏 잘 먹여서 키워도 40kg이 안 넘습니다. 40kg 네. 정도. 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돼지의 수율, 그러니까 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때 얻는 살코기의 비율을 50%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면 한 뭐 20kg도 그렇죠. 안 나왔다는 예. 거니까 참 그러면 귀했네요. 고기 20kg는 돼지 한 마리 잡아서 고기 20kg 얻어서는 이렇게 잔치나 장례식에 오는 손님을 충분히 먹일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대접하려니 방법은 뼈로 국물을 우리고 예. 그리고 나머지 살점들은 수육으로 삶아서 한두 점 정도 국수 위에 올려주는.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었네요. 그럼요. 고기 예, 국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요즘 그 계량 돼지는 뭐 한 100kg 넘잖아요. 네, 새끼에서 네. 6kg만 키우면 네. 110kg, 6개월. 6개월만 키우면 110kg에서 120kg까지 자랍니다. 흔하죠.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그 맛은 다를 것 같아요. 제주 흑돼지로 만든 고기국수와 이 계량종 돼지로 만든 그래서 고기국수. 뭐 지금도 제주도 하면 뭐 흑돼지 드시러 가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부산의 돼지국밥하고 그 제주의 그 고기국수하고 육수의 맛이 좀 이렇게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뭐 가끔 저도 이렇게 부산에 가서 돼지국밥에 네. 그러니까 밥 대신 면을 말아 보는데도 제주도에서 먹던 그 맛이 안 나는데 그래요? 왜 그럴까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돼지 사골이나 돼지의 살코기로 국물을 우려내는데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멸치 육수를 섞는다든지 감칠맛을 내는 것을 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주 고기국수만의 특유의 맛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서도 그 멸치를 좀 넣으면 그 감칠맛 배지근하고 아까 듬삭하다고 네, 하셨나요? 듬삭한. 네, 예, 그 맛을 좀 따라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국물에서 그 잡내가 얼마나 안 나냐에 따라서 고기국수 잘하는 집, 그렇지 않은 집을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끝으로 육수 잘 내는 비법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뭐 암태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 수태지는 거세에서 쓰는데 네. 아무래도 거세한 수태지보다 암태지를 사용하면 국물이 좀 잡내 없이 맑게 나오고 네. 그리고 이렇게 돼지를 우리는 모든 음식점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핏물 뽑기입니다. 네. 그래서 차가운 물에 오랫동안 넣어서 핏물을 얼마나 잘 뽑느냐가 결국 완성된 중요하군요. 돼지 국물을 좌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핏물을 잘 뽑고 암태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네. 신선한 돼지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맑고 개운한 알겠습니다. 국물을 얻을 수 있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긴 조금 어려울 것 좀 무리죠. 같습니다. 네, 자 전구의 맛을 찾아서 요리톡 조리톡 박상현 마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내드렸는데요. 정답은 4번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5대 국경일에 해당되지 않는 날이 환경의 날이었고요. 그러면 4개 중에 하나 더 10월 3일 개천절이 국경의 날이라는 거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또 참여도 많이 해주셨어요. 선물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3시 5분 다시 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